안녕하세요. 태사판별기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똑똑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어떤 사람들이 사업에 좀 성공을 할까 그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 그치. 아무래도 나도 그런 사람처럼 좀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치. 그런 성향을 나도 좀 잘 알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아직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선배분들 중에 좀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박 변호사가 생각하는 좀 이런 유형은 정말 좀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유형이 좀 있어? 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 결론은 좀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는 게 지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령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잘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지혜롭다는 건 난 이런 것 같아. 어떤 뭐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바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그 똑똑하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보통 사실 공부를 그냥 진짜 많이 하고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시험도 잘 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보니까 실행력이 떨어진대. 실행력이?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상황이 있으면은 이 A라는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어떤 A 다시라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B라는 상황이 생길 거를 또 대비해서 B 다시라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은 실천을 하질 못하는 거지. 계속 고민을 하고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게 뭐랄까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유려하게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어떤 뭐 돌에도 부딪히고 이런 강둑에도 부딪히고 하면서도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 그렇지. 자기가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바꿔나가고 이러는 게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똑똑하다고 표현할 때 그거 이제 지혜로움의 하나의 표현으로 많이 써.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응력이 좋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랑 좀 다를까? 아니야, 적응력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적응력이나 어떤 융통성? 근데 그 어떤 큰 자기가 품은 신념은 이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수려하게 흘러가는 그런 능력. 맞아.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해. 동양 철학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도덕경이나 이런 데서도 뭐 무의자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시도를 했어. 근데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인간이 완벽하게 뭐 다 생각하고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부딪히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유려하고 부드럽게 대응을 하고 지혜롭게 대응을 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구적이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맞아. 세상에 어떤 나에게 좀 안 맞는 상황이 있더라도 요거를 자연스럽게 자기 건 자기가 취하고 그렇지. 어려운 것들은 잘 버리면서 잘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똑똑하다고 표현할 수 있구나. 요거는 이제 편집될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 나는 사실 오히려 너무나 학구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사고가 좀 경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 전문가가 자신의 그 분야로만 어떤 세상을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게 그 사고가 경직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사고가 경직되게 되면은 유연한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공부를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잘했어요. 근데 공부를 그냥 잘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거를 빨리 배우는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거를 빨리 습득하고 빨리 배울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삶을 살고 어떤 대응을 하고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똑똑함, 지혜로움 이 부분하고는 또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오버할까? 한번 봐봐. 책 속에서 사업을 배울 수 없다. 맞아. 그 말이 맞아. 오히려 세상에서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진짜 사업적인 똑똑함이다. 라고 좀 봐도 될까? 맞아. 이게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책으로 세상을 배우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일단 저자의 세계에 갇히잖아. 쓴 사람의 세상에 갇히는 거야. 그 책을 믿고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사업은
누구의 사고를 그냥 믿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맞아. 근데 이제 사업은 답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개개인마다 똑같은 어떤 결과를 이루는데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잖아. 그치.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내향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어떤 성공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가 아무래도 사람을 굉장히 여러 명 만나는 거를 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사업을 하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그치.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늘리고 이럴수록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약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스스로가 이게 힘드니까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SNS 마케팅을 해가지고 넓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부딪혀봐야 아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책에서는 다르게 써 있는데 사실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을 통해서 배운 것 자체는 어차피 한계가 있고 책을 통해서 만약에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현실에 응용을 해보고 실천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세상은 사실 멈춰있지 않잖아. 책이라는 건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쓴 에세이 같은 것들은 그 시대에 통용되던 성공 방법일 수는 있어. 맞아. 하지만 그 책이 막 1년 전, 2년 전면 나와도 사실은 구시대적인 성공 방법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어떤 시장 상황에서.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건 참고를 할 수 있지. 이런 걸 참고를 하되 그 지식을 가지고 현재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몸소 체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시도인 것 같아. 꼭 해봐야 되는 거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책을 읽는 이유는 이거를 외워서 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읽어서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매번 책 쓴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후 편향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야. 이미 나는 성공을 했어. 그러고 책을 쓴 거지.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성공으로 귀결되었다는 결론이 돼.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떠올라 지금. 그 여러 유튜버님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결과론적인 거지 해석이. 맞아. 근데 그 방법이 성공으로 이끈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닌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솔직하게 운이란 것도 분명 작용하고 그 다음에 특히 사람 만나는 거 난 진짜 운이라고 생각해.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투자자를 잘 만날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물론 처음에 노력은 많이 하겠지. 노력은 많이 하고 당연히 여러 사람들 만나게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이건 운이야, 이건. 사실 운이야. 이건 운이야.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AI 같은 걸 활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그 운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령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그러면 뭐 키워드 분석을 하고 광고 이런 거 분석하고 상위 노출 분석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분석해보는 사람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 스스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거지. 뭐 그냥 답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이거는 했으면 맞았을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좀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려운 거야. 맞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세상의 그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똑똑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또 정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거는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에서 배운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통계치를 쌓아서 세상을 보는 거야. 맞는 것 같아. 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 하자면 이제 수학에서 베이즈 정리라고 있어. 근데 이 베이즈 정리가 확률론적 그 해석인데 예를 들면 어떤 통계치가 계속 요즘에 그래서 AI 많이 활용하거든. 근데 이 통계치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쌓으면서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정확도가 올라가. 근데 요거는 내가 지금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는 전문가기 때문에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 얼마 전에 내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나도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쪽을 보면은 결국에는 세상을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틀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여기서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해보고 분석해보는 거지 내가 먼저 이럴 거야 라고 짐작을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런 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지켜보고 관찰을 하고, 저번 시간에 능동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관찰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네. 아니야. 오늘은 이제 똑똑함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걸 저도 오늘은 처음 듣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제 사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